순서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동방숙숙 세미나 제23차 정성적 여심 심사 기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 우리진협의 현재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는 황인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도와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22살 1월에 꿀벌 신협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학산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적 신용을 활용한 여신 심사 기법, 신협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알려주신 그 광주문화시험 고영철 이사장님과 김남석 전무님 그리고 최한규 상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초안을 주신 천안신협의 이병인 지점장님께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를 설 수 있게 해주신 저희 목포 우리신협 김혜란 이사장님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본부 이문국 본부장님 그리고 강현수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에 지금 꿀벌 신협에 입사했고 2011년에는 이제 광주 문화신협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제가 목포 우리신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협은 금융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소형조합인데 정말 건전한 조합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적 여신 심사 기법의 오늘 강의 순서인데요. 첫 번째 정의,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심사를 하냐 기초적으로, 세 번째는 현장을 가면 어떤 거를 심사를 해야 되냐, 그리고 네 번째 이러한 거 가지고 저희 신협 상품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리고 마지막 맺은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이란 말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이 정성적이라는 게 저도 네이버에 좀 찾아봤더니 이게 말 그대로 노력과 정성을 다해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의 말이 바로 정량적 평가인데, 정량적은 쉽게 말해서 저희 CSS 시스템 있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데, 저희는 오늘 이 정성적, 어떻게 하면 이 조합원에게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이 조합원의 비재무적인 것을 평가해가지고 대출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출을 취급하다 보면은 그 정보의 그 비대칭성 있죠? 그 채무자의 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좀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이제 저희 신협의 관계형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정성적 평가 방법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정성적 평가 방법이 정량적, 아까 말씀드린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평가하는 거와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쓰여져야만 이게 제가 대출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채무자를 보면 걸어올 때 그 사람의 걸음걸이, 그리고 눈빛,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아주 데이터되지 않는 그런 촉을 가지고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19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실무 책임자를 맡았는데 현재까지 대출 자산을 400억을 키웠어요. 이 400억을 키우면서 연체 비율이 뭐 높냐, 그렇지도 않고 작년에는 한 0.5%, 올해는 한 0.7%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수익이 나지 않냐 하는데, 뭐 작년에는 당기 순이익이 한 3억 정도 났고요. 올해는 저희가 11월 마감했는데 5억 났고 12월까지 하면 6억까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정성적 평가 방법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그리고 이게 되게 정형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정형화되지 않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오늘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 정량적, 저희 CSS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뭐 소득 자료 놓고 이 사람 인적 사항, 뭐 자가냐, 임차냐, 뭐 이런 부분. 근데 이건 너무 객관적이라는 거죠. 이 시스템 하나 가지고 대출을 못할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용대출 했을 때 이 사람의 인적사항, 뭐 자가 여부, 소득 증빙 자료를 넣고 CSS 한도가 5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여신심의를 개최해가지고 대출을 취급을 하죠. 근데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은 5천만 원 나왔는데 5천만 원 다 해주나요? 다 안 해주죠? 5천만 원 다 해주는 조합 있어요? 1억 나왔는데 다 해줘요? 아니죠. 대부분 한 2천만 원 정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 5천을 다 해줄 수 있는데 이 2천만 취급하고 위에서는 그 윗분들이 2천만 원만 좀 해주라. 근데 이 3천을 리스크 없이 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정성적과 이 정량적인 평가가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성적,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비양적, 채무자의 그런 비양적, 비재무적인 정보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는 거죠. 성장 과정. 저희가 뭐 숙박업소 대출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이분이 숙박업소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사장이 된다면은 이 운영을 할 줄 모를 거 아니에요. 혹시 젊었을 때 뭐를 했냐? 저는 젊었을 때부터 숙박업소 청소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좀 잔뼈가 굵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식당 가면 주인이 조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의 중화요리집을 가면 이 사람 사장님들 손만 악수만 해도 이 사람이 고생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촉이 옵니다. 손이 많이 불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식당을 가면 반찬을 대충 놓는 뭐 식당이 있고 어떤 데를 가면 반찬을 되게 정갈하게 놓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음식에 굉장히 그 공을 들이기 때문에 제가 높은 좀 점수를 줘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그 경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사례로 가져왔는데요. 최초 법사가가 한 5억 7천이에요. 근데 4차까지 가가지고 낙찰률이 한 49%, 낙찰은 2억 8천을 냈습니다. 이게 조합원이 2억 7천만 원을 해달라 해요. 여러분 조합 2억 7천만 원 다 할 수 있나요? 다 해주는 데 없죠. 대부분 뭐 한 1억 5천이나 뭐 2억 정도 해주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는 거죠. 성장 과정을 보고 중화요리집이면 이 사람이 배달부부터 시작했나 아니면 사장부터 시작했나. 예. 중화요리집 장사 잘 된 거 보면 뭘 보고 여러분 평가하신가요? 그 길을 걸을 때? 예. 저는 오토바이 개수가 몇 개인가를 봐요. 예. 이게 만약에 5개다. 그럼 그만큼 바쁜 가게잖아요. 예. 손 생김새, 아까 말했죠. 손이 많이 부어 있는지, 예? 이게 손이 아주 고운 손인지, 예? 이런 걸 보고 대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합원들이 저희 어떤 신협에 어떤 직원을 만나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금융 상식이 너무 없고 그 고금리 대출 이자에 굉장히 시달리는 조합원이 저희 신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한 4천만 원인데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을 낸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량적인 평가를 했죠. 뭐 사업장, 집 모두 다 임차인데 이 부분이 특징적인 게 한부모 가정인 거예요. 근데 이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이 캐피탈 저축은행 이 대부업체 이 금액을 저희가 이 제출한 이 정보만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대출을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대화 과정 속에서 이분이 되게 열심히 산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 사업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예, 사업장을 갔는데 사업장 처음에 문을 열면 여러분들 공장을 처음에 가면은 어떤 걸 보시나요? 경비원들의 옷차림이나 뭐 공장 가시면은 뭐 화장실, 뭐 숙소, 뭐 이런 거 보면 깔끔하냐, 알깔끔하냐, 막 이런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복지가 어떻게 중요하냐. 근데 이 가게를 갔을 때, 가게가 굉장히 좀 깔끔했고요. 수산물 이렇게 택배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하루에 택배를 몇 개 보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50개냐, 60개냐, 70개냐, 그리고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이분 사업장을 쭉 둘러보고 어느 정도 소득이 매출이 나온 걸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재고 파악을 해봤어요. 뭐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냉장고가 아까 제가 어떻게 말했어요? 깨끗하다고요. 예. 깨끗하게 이렇게 재고를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뭐 어떤 거를 파면 가장 마진이 많이 남냐 했더니 뭐 수산물을 하면 뭐 조개나 낙지나 뭐 이런 걸 팔잖아요. 이거는 마진이 뭐 20%밖에 안 되는데 그럼 무엇을 팔아서 이렇게 이익을 남기냐 했더니 저희 회 손질 있잖아요. 사시미. 예, 이게 가능해야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출의 관건은 이분이 사시미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홍어 아시죠? 홍어 사시미 해보려 했어요. 근데 어땠어요? 홍어를 사시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그분의 사시미 하나 보고 이분이 성장 과정 그리고 열심히 사는 그거 하나 보고 저희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희망 가득 전환대출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뭐 꽤 잘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신협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대출 하고 나서 저희 직원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대출은 바로 목포 우리 신협만 할 수 있는 대출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게 신협의 역할이라는 말과 함께 그 직원에게 우리가 이런 느낌의 대출을 하자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기 유명한 일화 있죠?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예전 남자친구가 이 주유소 사장이었어요. 근데 클린턴이 당신이 저 사람 만났으면은 지금쯤 당신은 주유소 주유소 사모님이었을 것이다. 근데 힐러리가 반대로 아니 주유소 사장 저 남자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 2002 월드컵 아시죠? 히딩크 감독의 박지성이 히딩크를 만나지 않았으면 맨체스터한테 갈 수 있었을까요? 예, 갈 수가 없죠. 그만큼 조합원과 여러분들도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오늘 제가 오늘 평가하는 이 기법에 다 정성적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도입을 했을 때 우리 신협에 가장 빨리 도입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신가요? 예? 제가 오늘 책을 준비해 왔어요. 이 책 준비했는데 이거를 오늘 듣고 뭐 여신 정결권자라든지 실무 책임자 그리고 이사장님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고 싶다 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가장 아끼는 책을 드리겠어요. 이 책을. 없으시면 1년 동안 고생하신 저기 전남 실무 책임자 협의 회장님이신 김금자 전무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조직에서 사람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책이고요. 이 책에 가장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게 제가 군주라는 게 있죠. 하급의 군주가 있고 중급의 군주가 있고 상급의 군주가 있습니다. 하급의 군주는 저희 신협으로 말하면 군주긴 한데 일일이 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힘을 다해. 이 사람이 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급의 군주는 어떤 거래요? 다른 사람의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상급의 군주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쓴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을 어떻게 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기초, 처음에 이 사람이 왔을 때 어떤 걸 평가를 해야 되냐. 첫 왔을 때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 예. 이 영화 보시면 이 세조가 우리 관상쟁이 송강호한테 내가 왕이 될 관상이라고 묻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왕이 될 관상이라고 하죠. 저희가 처음에 조합원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분이면 향수 냄새가 좀 짙다 이런 것처럼 제가 좀 유머스럽게 아주 잘생긴 남자가 왔어요. 예, 이분 대출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잘생긴 남자가 왔습니다. 이분 손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대출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취업이 잘 돼요. 대출을 해줘도 외모가 좋고 수단이 좋으니까 취업이 잘 돼요. 이런 분들 대출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기초를 평가할 때 제가 부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정적인 면을 보면 방문을 했을 때 그 지인과 동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명 방문한다든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본인은 신용이 좋지 않은데 제3자를 데려와서 이분은 말하지 않고 옆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예.
이분은 채무 불이행자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자금 용도를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건성으로 답변해요. 대출만 해주십시오. 예, 대출. 그리고 건성으로 그냥 뭐 얼마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해줄 때까지 해주라고. 이런 분들. 그리고 대출 조건. 저희가 뭐 처음부터 분할 상환이에요 하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자만 내면 안 돼요.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상담 태도도 되게 조급해요. 그리고 신경질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옆에 신협에서 대출 2천만 원 해준다는데 왜 안 해줘? 뭐 이런 것처럼. 은행에서 된다는데 왜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화법도 제가 물어보면은 제가 최근에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가져오셨는데 어떤 호프집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스페이스 A예요. 예. 그래서 느낌이 여기 홀돈바 아닐까 하고 했는데 하는 말이 호프집이라 했는데 직접 가봤어요. 그러니까 홀돈바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임기응변에 답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부정적인 분들은 상환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냐 되게 회피한 대답을 많이 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분들은 혼자 오시는 분들, 그리고 부부가 오신다는 게 긍정적인 게 왜냐하면 부부끼리 자금 관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금 용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대출 조건도 다양한 뭐 대출 조건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수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 태도도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갑자기 수첩을 꺼냅니다. 예. 수첩을 꺼내가지고 아까 금리 몇 프로를 하셨죠? 적고.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열었더니 A, B, C 은행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법도 되게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A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20억짜리 대출을 한 5년 전에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인수 씨 있을 때 대출을 했는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길래 저는 얼마나 올랐을까 했거든요. 0.2% 올랐는데 난리 치더라고요. 저한테. 네, 이런 분들 절대 그 대출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환 계획도 너무 구체적이고 소신껏 답변을 해요. 저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상환할 수 있어요? 이 부정적인 분들은 대략 하고 대답을 못 하는데 이런 분들은 한 달에 제가 한 100만 원 상환할 수 있겠어요? 200만 원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출 정보. 부정적인 면을 보면 마모가 돼 있어요. 신분증이. 얼굴 형태 알아볼 수 없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그리고 임시 신분증. 그리고 제가 신분증 진위 확인을 했을 때 적성 검사가 경과돼 있어요. 그리고 초본을 보시면 그 공동유대 외에 있잖아요. 저는 고향이 목포인데 서울에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하니까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 세대원과 세대주가 분리돼가지고 혼자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뭐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이분들이 임차로 뭐 원룸 같은데 거주했을 때. 그리고 저는 이 주거래 통장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자 보시면 카드 이렇게 결제하는 날이 됐을 때 잔고가 0원인 분들 계세요. 이게 근데 자주 있어요. 자주. 그리고 그 똑같은 이런 출금 내역 있잖아요. 유한회사 누구, 유한회사 누구. 이런 분들은 어떤 느낌 들어요? 사행성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행성 행위. 이런 분들 대출해주면 안 되고, 소상공인도 월 매출이 좀 낮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낮으시면 이 관리비만 하다가 빚만 들다가 끝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대출을 취급하면서 통계를 내봤더니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대출이 연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차라리 5천, 1억, 1억 5천 신용대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 2천 정도의 대출은 좀 연체를 많이 하는데 1, 2, 상환 대출도 5천, 1억, 1억 5천 나가잖아요. 연체를 안 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보시고, 실명 확인 증표를 봤을 때 관리가 잘 돼 있다. 이런 분들은 자기 관리를 또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분증 보시면 한 번씩 이렇게 장기 이직 스티커 있죠. 이런 분들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타인에게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인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 그리고 초본을 봤을 때 공동유대에 거주하시고 세대원도 있으시고
초본을 보시면 이렇게 장기 거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근데 한 장짜리 초본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 그 집에서 굉장히 오래 있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긍정적이고, 세목별 납세를 봤을 때, 뭐, 아파트나 단독 빌라 이런 게 자가이신 분들. 그리고 주거래 통장을 봤더니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영원이에요, 영원. 카드값 내기도 바빠요. 그리고, 저희가 대출해줬는데, 저희보다 더 빨리 출금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가 출근을 해서 직원들 청소하고 커피 한 잔 먹고 9시에 단말기를 켰는데 봤더니 돈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 7시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금 회전이 그만큼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신용정보를 했을 때, 기본적인 건데 단기간에 대출이 증감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다중채무자, 봤더니 뭐 캐피탈, 저축은행 이게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험상에 하나 있는 노하우인데, 신용조회를 했는데 뭐 나이가 한 40 정도 되시는데 최근에 신용카드 개설을 한 게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채무 조정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용조회 했을 때 신용카드 개설 기간까지 보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나왔다. 이분은 아직 뭐 신용회복이라든지 채무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저희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신 상담 조건을 제가 제시를 했을 때, 얼마 필요하세요? 하루에 어느 정도 필요해? 뭐 상환하실 수 있으세요? 할 때 상환 기간, 그리고 금융 비용을 명확하게 이게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돈을 정말 잘 갚으신 분들은 만기 일시, 한마디로 이자만한 대출은 많이 지양을 하셔요. 왜냐하면 뭐 대출을 어떻게 이자만 내, 원금이랑 같이 내야지, 이런 분들. 그리고 이자랑 또 금리의 변동 주기가 있잖아요. 민감하신 분들, 중도 상환 수수료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상환 자원에 있어 자신감이 있어요. 뭐 1억을 대출해 주는데 한 달에 얼마 갚을 수 있어요? 400만 원. 이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했더니 내가 어느 정도 벌고 남편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내가 400을 상환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소득 출처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남편 뭐 어떤 일 해요? 이제 조금 더 요구하는, 남편의 원천징 수용수는 더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거 수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용대출을 해주셔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월 금융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 좀 놀란 게 요새 유튜브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직원들보다 상위 클래스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제가 가장 그 기초 심사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 것 같은데, 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이분 누구예요? 이분? 예, 예, 백종원이죠. 이분이 만약에 무인도에 식당 차리면 대출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그만큼 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사장의 클로징 멘트 아시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게 드셨어요? 뭐 불편한 거 없이, 뭐 부족한 음식은 없었나요? 이런 분들. 예? 그리고 카드를 드렸는데 카드 2손을 드리고 현금을 드리면은 먼저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이런 분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러주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날이 딱 추우니까 된장국 하나 끓여드릴 테니까 대리운전 오기 전까지 좀 기다리세요.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 클로징 멘트, 이 사장님의 이 클로징 멘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직접 조리가 가능한지. 예, 만약에 요즘 하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이 조리는 못 하는데 그냥 식당을 차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방장이 다 컨트롤하는 거죠. 주방장이 안 나오면 가기 쉬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조리가 가능한지,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가치관. 최근에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돈을 좀 버셨어요. 이분이 상가를 사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장 과정을 제가 한번 들어봤죠. 혹시 어떻게 이렇게 지냈냐. 결혼을 18살 때 했다는 거예요. 18살 때. 나이가 39인데 아기가 몇 살이에요? 성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들게 살아서 한 5년간을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자고 이렇게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가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잘 돼서 어떤 거 하시게요? 했더니 자기가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고 이런 사업 가치관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 성장 과정도 숙박업소 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분이 처음부터 모텔의 사장이 아니라 청소부부터 시작했다고. 예,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바로 사장 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은 이분이 임대로 또 숙박업소의 사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돈을 벌어서 또 이분이 이제 사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근데 이 숙박업소를 대출할 때 직접 가봤어요. 예, 예,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저희 숙박업소 대출할 때 예, 불이 몇 시에 꺼지는가? 예, 이걸 봐야죠. 불이 빨리 꺼지는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주차장에 차가 몇 개인가? 예, 이거 보는 거죠. 그리고 평일에는 과연 어느 정도가 숙박한가? 주말에는 몇 명이 숙박한가? 예. 근데 이 숙박업소는 도시 번화가에 있었어요. 근데 겉을 봐도 이거는 좀 해주기가 어려운데 막상 숙박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청결했고 여기가 이제 부부가 청소부부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경영도 하고 예, 청소도 하고 예. 저희가 사장님 중에 요리만 잘한다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엔지니어가 좋다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와 이 경영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엔지니어 부분과 경영이 다 모든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출을 좀 해준 사례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눈이 온 날 예, 이분이 신용대출 신청했는데 예, 눈이 오는 날 아버지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게 어쨌는데요? 어제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나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주신 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예, 뭐냐 물어봤어요. 가난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뭐 이런 조합원도 계셨고 또 여기 보시면 재무 관리 있잖아요. 자산 관리. 이 자산 관리도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 보면 좀 독특하신 분들도 한 분씩 계셔요. 근데 대출을 안 해줘도 안 해도 되는데 해주라는 거예요. 왜 물어봤더니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을 넣어야 되는데 예, 자기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해야 돈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예? 하루에 뭐 10만 원씩 꼭 자동이체를 해주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출을 해주셔도 좀 좋고요. 그다음에 근무 시간, 예. 근무 시간이란 표현도 맞고 아니면 사업장 운영 시간. 예. 저희 장사 잘 되는 가게 혹시 예약 되던가요? 예약 안 되죠. 예. 그리고 주말에 쉬어요. 예. 번화가에 있는 미용실 주말에 쉬는 가게 대출해줘도 돼요. 그리고 재료 소진이 자주 있어요. 또 이게 식당 같은데 보시면 그리고 예전에 그 배달을 시켰는데 근거리가 500m가 아니라고 배달 안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이런 데는 대출해 주셔도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좀 빠졌는데 저희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조합원에게 이분의 그 성실함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대출을 해준 적도 있어요. 예. 식당은 요즘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식당을 하세요? 이거 물어보게 돼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오전에는 그 수산물 화로차를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을 합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오전에는 물수건 배달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 신협에서 도와줘도 돼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20년간 그 농협에서 이렇게 금융 거래를 하셨는데 양식장을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하신 정보는 너무 미흡해요. 왜냐하면 수산물 업자들은 연 3억까지 면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 신고를 조금 좀 덜 하잖아요. 근데 대화 도중에 아까 그런 열심히 사는 이런 모습, 성실히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예. 반을 타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양식장을 갔겠죠. 근데 길이 없어요, 양식장이. 물어봤어요. 왜 길이 없냐 했더니 이번에 본인이 땅을 사서 이런 길을 좀 내긴 했는데 이게 뭐 좋은 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양식장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양식장 문을 열 거 아니에요. 예. 문을 열었는데 저희 집보다 깨끗하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상태를 또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수족관 상태. 수족관 상태를 봤더니 이끼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이분을 눈빛을 봤는데 눈이 부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저께 술 먹고 혹시 넘어지셨을까라는 그런 생각 했더니 저희 온다 해가지고 3, 4일 전부터 청소를 하셨대, 이분이. 예. 근데 왜 다치셨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분이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느낌이 오죠. 이분은 이 몸이 불편해도 되게 열심히 살구나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젊었을 때 다쳐가지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양식장을 20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누구보다 이 새우 치어를 잘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키우세요 했더니 수족관에 이 동그란 거 있죠. 그 수족관 하나에 1,000만 원씩 받고 자기가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쉽게 말해 사료는 뭐 수협 거 쓰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새우는 자기에 맞는 사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느낌이 와요? 되게 잔뼈가 굵다는 느낌이 오죠. 네. 이런 분들은 대출을 해주셔도 되는데 신청 금액이 원래 2억이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모습을 보니까 이분 통합 정보를 했더니 대출이 한 6, 7개 나왔을까요? 그거 다 저희 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약 한 4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2억을 해줄 거 조금 더 관심을 써서 타기간에 주된 거래처가 있어도 저희 신협으로 옮기는 그런 또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이 식당 가면 아까 저희 제사상에도 이 반찬 넣는 순서가 있어요. 네. 한정식집 가면은 이 반찬 넣는 순서가 있죠. 근데 한정식은 대부분 잘 나요. 근데 이런 식당은 이렇게 놓기 어렵거든요. 이런 것까지 봐야 돼요. 네. 왜 이런 걸 봐야 되죠? 이만큼 이 사장님은 이 식당, 이 음식에 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네. 이렇게 놓으라고. 네. 이런 거 봐도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장의 흐름. 그리고 손. 광주 전남에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 사장님이 계십니다. 예. 이분이 매장에 계시다가 악수를 한번 했어요. 예. 근데 모신협 그 실무 책임자분이 손이 틀리다고 이런 것처럼 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 손. 근데 그 참치집 혹시 가시면은 그 실장님 손 안 보셨죠? 참치가 좀 물에 젖어 있잖아요. 참치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손이 이렇게 불어 있어요. 설거지를 많이 해도 좀 불어 있고 악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촉을 안 드는 악수를 해가지고 저는 10년 전에 용봉동에 있는 참치집에 계시는 실장님을 대출을 햇살로는 500만 원 해줬는데 우연치 않게 10년 후에 만났어요. 쌍천동에서. 그래서 잘 지내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실장을 하시다가 이제 사장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저희 또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포 살지만은 광주까지 거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손이 이래요. 손이. 예. 악수를 하면은 이 내공이 느껴지는 손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보면 손이 두꺼워요. 되게 불어 있어요. 손이. 이런 분들은 대출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메뉴 구성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객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 사장이라는 거죠. 예. 손익계산서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2명이 와가지고 정말 요즘 말하죠. 뭐 감성 넘치는 어디 사업장을 갔더니 가면은 써져 있어요. 1인 1잔 의무 이렇게. 예. 이런 것처럼 이 객단가 이 집은 2인이 가면 무조건 26,000원인 거예요. 예. 2인이 가면. 근데 이게 없었으면 둘이 가면 얼마예요? 냉면 7,000원 정도 한다면 14,000원인 거예요. 근데 이 메뉴를 만들어서 객단가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회전율도 높아져요. 회전율. 네. 이런 것도 가시면 메뉴도 이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썰미.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아까 촉을 말한 것처럼 오늘 제가 좀 눈썰미를 발휘해 보려고 했는데 이발을 언제 하셨는가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좀 안 보였어요, 약간. 그리고 평상시에 좀 머리에 이렇게 신경을 쓰신 분들이 좀 안 바르신 분들 한 2분 계신 것 같고, 살짝 보니까. 이런 것처럼 눈썰미 중에 제가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현재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희 조합원이 되신 지가 이제 한 10년 됐는데 이분이 대학교 아래에서 미용실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장이 좀 잘 되니까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죠. 뭘 해야겠어요? 머리를 잘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머리를 이제 잘랐죠. 근데 좀 놀란 게 대학교 아래잖아요. 마케팅 능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들어오는 학생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네. 누구야, 안녕, 오랜만이다. 뭐 자를 때, 옛날에는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맞을까? 이런 것처럼. 이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희 조합원들도 그러죠. 예, 들어오셔가지고, 예, 사모님 오늘 머리 하셨네요. 이러면 뭐라 해요? 사모님들이. 우리 남편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것처럼. 상대방을 알아줘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예, 그리고 저희 시 있죠. 예,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영업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조합원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조합원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조합원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 사람은 저희 참조합원이라죠. 참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객장에서도 조합원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하는 법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과의 대화, 사장님. 또 오셨네요? 그때는 누구랑 오셨는데? 뭐 이런 분들, 이런 눈썰미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어떤 음식을 더 주라 했을 때 하나 더 해주신 분들. 물을 시켰어요. 그냥 물만 갖다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 가면 콜라를 시켰어요. 근데 콜라 뭐에다 먹으면 맛있어요? 얼음을 타주신 분들, 종업원이. 그리고 물을 주라고 했을 때 뭐 라임이라든지 레몬을 타가지고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장님들이 종업원까지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이 경영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종업원도 좀 이게 촉이 좋은 애들을 뽑아야 또 장사가 또 잘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희는 현장을 가게 되면은 그 현장에 여러 가지 면을 이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초 심사도 하고 저희가 현장 심사도 했는데 어떻게 이 대출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시골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례예요. 제가 아는 조합원이 이 집으로 1억을 해주라는 거예요. 네, 겨우 1억이 돼요. 겨우. 그런데 2천만 원 더 해주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집에 이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 있으니까 더 해주라. 그냥 뜬금하죠.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강아지가 화재범을 안 넣어도 이 강아지가 다 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완을 해주니까 자기 2천만 원 더 해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되게 꽁투인데 내가 되게 웃었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 담보물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의 담보만 보지 말라는 거죠. 어떤 걸 봐요? 이 채무자가 누군지. 여기가 뭐 무인도인데 이런 집이 있어요. 이거 1억 5천에 사요. 채무자가 누구라고요? 백종원. 대출 해줘요? 말아요? 왜 해줘요? 백종원 하면 뭐예요? 굉장히 잔뼈가 굵죠. 여러 가지 체인도 하시고. 근데 이분 말고 이분이 잘 하다가 이제 다른 분에게 넘기는데 이분은 요리에 일도 모르고 돈만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출을 해주면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채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무자. 제가 정성적 여신 심사를 할 때 사전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서기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여신에 대한 갈증이 많았어요. 그 갈증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해줘도 되는데 왜 이걸 안 해주는지.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어디를 가요? A 신역 거래하다가 B 신역 가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이렇게.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그 조합원을 뭘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조합원이 만약에 이런 대출을 안 해줬을 때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 신협의 그 여신 시행세칙을 고친다든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담당 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나 혼자의 판단으로 이거 안 돼 이게 아니라 담당한 직원이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이 대출을 해줘도 된다 했을 때 그만한 사유를 말하고 그리고 그 여신 시행 그 세칙이라든지 업무방법서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분이 1억 5천이 필요하다 하면 신용대출 기준으로 1억 5천이 필요하다면 1억만 해줄 게 아니라 그 직원한테 오늘 너 밤새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일까지 규정을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와라 했을 때 이 대출을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담당 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라. 그리고 채무자가 정말 좋다 했을 때 제가 어느 신협 가니까 소득증명 자료를 무조건 그 소득금액 증명원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대출 증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채무자가 정말 괜찮으면은 그 채무자의 가장 유리한 소득을 전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출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분할 상환 원칙. 분할 상환을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비용을 이제 적합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신협이 분할 상환 비율이 전체 대출금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 조합원의 현금 흐름, 상환 능력, 이 캐시 플로우를 굉장히 제가 중요를 하고 또 그게 바탕이 돼야 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가부 결정. 대출 오늘 신청했을 때 빨리 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빨리. 요즘 보면 그런 게 있죠. 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뭐 잡아먹는다. 근데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빠른 가부 결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좋은 조합원이 있으면 저희는 LTV 갑자기 뭐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물건은 50%만 해줘야 돼 LTV. 근데 담당자는 여기 거래 너무 잘하는데 한 60% 70%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것처럼 이 LTV도 상향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대출을 적극 활용해 주시라는 거죠. 추가 대출. 어떤 추가 대출이냐면 이런 거 있죠. 여기 대출 좀 담당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KB 시세가 5억이에요. 근데 이제 LTV가 만약에 한 70% 할 때 그럼 3억 5천이잖아요. 3억 5천. 근데 이분이 5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억. 나머지 1억 5천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거 해주시고 싶으신 분 계시죠. 너무 잘하시는 집들이 있으면 이런 갈증을 풀어주시라는 거죠. 이분은 상환 능력도 돼요. 매출도 되고 집도 있고 자기 상가도 있고. 이런 분들 뭐 1일 상환 추가로 1억 5천 해줘도 과연 이분들이 뭐 채무 불이행할까요? 과연 1일 상환 뭐 하루에 하면 한 25만 원 정도 상환할 정도면은 매출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채무자의 금융 비용을 적합하게 설계를 해줘라. 이 부분이 하루에 25만 원이면 한 달이면은 거의 750만 원이에요. 그게 나 좀 부담스럽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세요? 하면 나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해주세요. 하면은 뭐 1일 상환 대출을 8천만 원만 해주고 뭐 개인 사업자 대출을 7천만 원 이렇게 나눠줘서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분이 담보대출을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파트를. 근데 5억, KB 5억이라 했잖아요. 70% 하면 3억 5천인데 이분이 봤더니 고금리 상환 이런 부분이 한 1억이 있는 거예요. 1억.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담보대출만 상담하고 그냥 집에 보내신가요? 그 조합원들 잡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고금리 대출, 저희 희망가득 전환대출 있잖아요. 이거 1억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이거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용대출을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면 이제 저도 이제 보면은 A 직원한테 가면은 이 대출이 신용대출만 상담을 해요. 근데 B 직원한테 가면은 이 직원은 신용대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가져와요. 이런 것처럼 대출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괜찮다. 주된 거래처가 있어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은 그 통합 대출을 해주라는 거죠. 뭐 이런 사례 보면 이분은 뭐 신용대출 보면은 3,900만 원만 할 수도 있는데 봤더니 이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토지도 옮기고 상가도 옮기고 뭐 아래 보시면 신용대출 1,600만 원 원래 이분이 신청을 했는데 봤더니 이 사람 괜찮아요. 그러니까 담보대출 다 옮겨주고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 조합원이 왔을 때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은 신협 8.15 대출을 받으러 왔었어요. 근데 8.15 대출 알죠? 예. 신협의 고금리에 그 시달리는 조합원들 위해 왔는데 봤더니 이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꿈모아 모기지론 한 건 해주고 저희가 사업용도로 쓰면 꿈모아 모기지론도 80%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거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활용 안 하시는데 보면은 아까 1억 5,300 이거 안 해주고 그냥 끝내시는 분도 계시고, 예.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엮어내는 기술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햇살론 이렇게 신청을 왔는데, 예. 저희 신협에 오면은 일단 그냥 못 나갑니다. 예. 괜찮은 조합원이면 햇살론 받으러 와도 이 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부터 다 해줘요, 저희는. 예. 예. CSS 6천만 원 하시는 분 있어요? 무보증으로 혹시? 없으시죠? 예. 네, 정성적, 아까 여신심사 그 평가 방법으로 정량적인 그 방법과 상호 보완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상한 조건이 돼야 한다는 거죠. 상한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조합원은 차량 대출을 신청하러 왔는데 화물차예요. 네, 화물차인데 차량 대출 하는데 이게 LTV가 이렇게 낮잖아요. 근데 한 뭐 3억 정도인데 봤더니 괜찮아. 그랬더니 담보대출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몇 건 했어요? 3건 했죠, 3건. 네, 이런 것처럼. 네. 저희 신협이 지금 여신 자산이 650억인데 대출 건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00건이에요. 근데 저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저희 신협이 2년 동안 뭐 그냥 자산으로는 500억 성장시켰는데 대출 자산 400억 성장시켰어요. 근데 중도금 대출과 집단 대출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으로 저희가 키웠거든요. 이런 대출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여기도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하러 왔는데 괜찮아가지고 신용대출 몇 건 했어요? 3건. 네. 참조합원 신용대출, 더불어 신용대출, 일일상환대출. 그 조합 가시면 그 대출 상품을 한 2가지만 하신 데가 있어요. 예. 뭐만 해요? CSS 신용대출, 그 다음에 뭐 참조합원 이 정도. 예. 근데 그 상품을 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조합원에 맞게끔. 예. 중앙에 우리 직원들 그거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많이 쓰셔야죠. 예. 여러 개 쓰셔야 돼요. 여러 개. 직업기준 신용대출도 하시는 데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골든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좋은 대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이분이 상환 능력이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 상환을 7천, 8천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반 틈을 나눠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의 그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절대 그 연체 안 하셔요. 그리고 H조합원 이분도 우리 그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봤더니 보증서 대출이 5천 정도 나올 정도면은 혹시 촉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우량 조합원인지 아시죠? 예. 보증서 대출이 2천, 3천은 평범하게 나오는데 5천에서 1억 정도 나오면은 웬만한 메인 가게예요. 예. 이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많이 해주셔도 돼요. 이런 분들. 신용보증재단 직원들도 그냥 5천만 원 해주지 않아요. 예. 보증 비율이 85%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트를 운영하시는데 사업장 좀 확장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벤 사업자나 일일상환대출이나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 제2조합원, 전 이게 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조합원이 저희 거래를 좀 잘하셨어요. 잘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좀 나왔다. 사업장이 사고 싶다. 근데 또 우리 보면은 기성고 대출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료가 너무 많아요. 서류도 많고 그분 쓰다가 지쳐. 예. 그리고 시공사 보증도 서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뭐 비용이 많이 안 들길래 그러면은 완공까지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3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1억 5천이라는 돈을 신용 대출로 해줬어요. 3개월 동안 쓸 수 있게. 그리고 다 완공이 된 다음에 그 본담보 대출이 이제 소유
저기 이제 준공승이 났으니까 보존 등기 해가지고 신용대출을 이제 좀 상환을 해야겠죠. 근데 그 신용대출 다 상환하면 이분이 아, 나 담보만 뭐 보고 나 해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다 하고 좀 여유자금 좀 쓸 수 있게 신용대출, 참조합원도 해주고 아까 제가 거래 잘한다 했죠. 참조합원, 그다음에 저희 신용대출도 이렇게 해주고 예. 더불어 신용대출이 저는 굉장히 좀 좋아요. 이게 여신 시행세칙만 잘 만드시면은 상가, 이렇게 소형 상가 있잖아요. 할 때 그 기성구식으로 좀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마트 했을 때, 리모델링 했을 때 이렇게 좀 해주셔도 되고요. 이 대출을 잘 활용하셔도 조합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업장은 꼭 대출해줘라. 이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용처가 아까 말한 명확하신 분들. 예. 저희 조합원 중에 겨울만 되면은 그 고춧가루를 막 3, 4천만씩 사신 분들이 있어요. 예. 명확해요, 이분. 그리고 아구찜 하는 가게인데 여기도 어느 때가 되면 그 아귀를 몇 천만씩 사요. 예. 이런 분들. 그리고 다양한 조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양한 조건 했을 때 다 수락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출 금리 말했을 때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수첩을 꺼내요. 그리고 메모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있고, 진지하고 적극적인 분들. 예. 그리고 그 까탈스러우나, 예. 아까 A가 있다 했죠. 그 A가 좀 있는 분들은 또 좀 채무 불이행 확률이 좀 낮더라고요. 그리고 상환 계획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 그리고 그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제가 아까 그 양식장 이야기 했죠. 양식장 같이 이렇게 성실한. 그냥 서류만 봤을 때는 안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자기 말만 해, 전화하면. 자기 말만. 근데 현장에 갔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그 양식장 대출해줄 때, 지금 우리 같이 있는 직원이랑 갔어요. 저희 지금 갔는데, 하루에 배가 3개 뜨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들어가서 이제 뭐 10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빨리 실사하고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하는 지경이 왔거든요. 그 다음 배가 언제 했더니 3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하루 종일 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육지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육지에 사는 게. 예. 그리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하남 이지구 쪽에 그 낚시점을 하나 대출해줬는데 거기는 처음에 이제 대출해줬을 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크게 낚시점을 하게 됐냐 했더니 10평부터 시작했대요. 10평. 동네 10평. 10평에서 뭐 했냐. 이렇게 바늘을 요즘은 이제 바늘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감겨서 나오는데 직접 예전에는 감아가지고 그걸 그 간의 수공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업장은 20평, 30평, 뭐 50평, 지금은 100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저희 조합원 중에 식육점이랑 뭐 식육식당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이 친구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삼겹살을 한 근 사러 가잖아요. 이 플라스틱 통에 뭐를 주냐면 우리 곰탕 있죠, 국물 얼려가지고 줘요. 이 친구가. 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겨울에 고기를 사러 가면 호떡을 또 나눠줘요. 호떡을. 예. 뭐 시장 사람들한테 뭘 잘 나눠. 이렇게. 만약에 김장을 한다. 그러면 김장 하시는 집에 고기를 삶아서 준다든지. 근데 이 친구가 불의의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예. 가게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날아갔잖아요. 근데 뭐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업장을 얻을 수 없고. 근데 이 친구가 손잡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신협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무실을 왔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저희가 보험 청구에 돈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신협을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길래 뭐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라든지 직기비품을 할 수 있는 인적 신용을 활용해서 대출을 다 해줬어요. 거의 제 기억으로 무보증으로 한 1억 정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말했죠. 잔뼈가 굵다고 수완도 좋고 예. 클로징 멘트도 좋다. 예. 이런 분 지금 집 사고 상가 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그 분의 그런 성장 과정 그리고 사업 수단, 스킬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건물주 한 분 또 되셨어요. 저희 조합원이 이분이 그냥 총각으로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을 못 모아요. 돈을. 그래서 모 직원이 하루에 뭐 한 10만 원씩 이렇게 좀 저축을 하자 해가지고
있다가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까 10만 원씩 저축하자는 좋은 직원까지 만나고 그래서 한 5년이 흘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집을 또 사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신협 안 만났으면 자기가 살 수 없었다고. 지금은 한 10억짜리 건물을 지금 또 준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다른 신협 갈까요? 예, 안 가겠죠. 예, 그런 것처럼 저희는 조합원의 그런 비재무적이고 비양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대출을 좀 해야만 요새 참 어렵잖아요. 뭐 큰 대출만 많이 할 수도 없고 저희 신협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출 뭐 100만 원 쓴 사람이랑 1억 쓴 사람이랑 마음은 똑같아요. 예. 이 100만 원 쓴 사람은 1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근데 1억을 쓴 사람 1억 그렇게 크다 생각 안 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대출하실 때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직원한테도 교육시켰는데 한 대출 500만 원 신청을 왔어요. 이분한테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신용조를 했더니 이분이 그 고금리 대출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해줘야겠다 했는데 이제 주거래 통장을 제가 파악을 했죠. 그때 막 이제 공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신협 거래는 안 하고 다른 신협 거래를 하는데 이 직원이 역량이 중요한 게 이런 분들은 제가 충분히 햇살론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고금리를 좀 상환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직원은 공제 먼저 한 거예요. 이 직원. 이분이 한 달에 내야 될 게 하루에 이렇게 비싼 이자도 내야죠. 공제도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말 한마디. 이거 그냥 우리 햇살론 해가지고 상환해주고, 예? 이렇게 금융비용을 아끼면 된다니까, 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조합원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가 이게 더 많은데,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아까 제일 강조한 게 그 정량적인 방법, 예. CSS는 활용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비재무적인 정성적 평가, 예. 이걸 꼭 하시고 그리고 왔을 때 이렇게 통합 대출 할 수 있게 그 조합원한테 관심을 표해 주라는 거 이거 하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조합의 사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 사업장이 있고 또 주변에 뭐 기업이 많은 데도 있고 공장이 많은 지역도 있고 뭐 농촌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강의 드린 게 제가 신협 생활을 이렇게 뭐 오래 하진 않았어요. 올해 한 15년 했는데 15년 하면서 제가 저 혼자 대출을 취급하면서 얻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이게 뭐 들었다 보면 공감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정성적 평가를 우리 직원들이 누군가는 연구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그 고금리에 시달리는 조합원들 예, 그런 분들 저희가 도와줘야죠. 그리고 이 방법들을 통계하고 체계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에 한번 또 만들어보는 역할도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제 강의 유익하셨나요? 혹시 예, 즐거우셨습니까? 예, 부족한 강의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23차 동방숙소 세미나에서 마치면서요. 오늘 이렇게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금융을 디자인하다 많이 보이시죠? 예, 이거 저희 신협의 슬로건인데 제가 이걸 왜 금융을 디자인하다라고 했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용봉동 쪽에 지나갔는데 뭐 광고판에 뭐 광고 회사인데 뭐 감성의 공간을 끼우다 막 이렇게 그래서 공간의 감성을 끼우다 막 있길래 적어도 우리도 한번 슬로건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제가 금융을 디자인하다 했는데 이 디자인하다란 말이 새롭게 아까 뭐 설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신협의 가치를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협의 존재의 이유. 예. 예전에
라이파이젠 아시죠? 인적 신용을 강조하신 독일 분. 그런 분들의 정신. 그리고 신협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 조합원들 왔을 때 대출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옆에서 설계해 주라는 말로 오늘 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그 앞으로 여기 앉아 계신 그 여러분 인생도 멋지게 디자인하시고 그 신협에 돌아가셔가지고도 저희는 금융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 정신을 잊지 마시고 그 시대에 맞는 금융협동조합 그리고 그 신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조합원들의 그 금융도 디자인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디자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금융을 디자인하는 목포 신협의 황인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